2023년 11월 인천국제공항. 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케빈 로드리게스, 38살의 포르투갈 항공안전 엔지니어. 그는 한국 국토교통부의 초청으로 한국의 공항 소음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이번 출장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케빈 로드리게스입니다.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항공안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 관리, 운항 프로토콜, 항공안전 규정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죠. 지난 15년간 유럽 전역의 공항을 다니며 일했지만 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귀하를 소음 관리 시스템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K-팝이 유명하다는 것, 삼성과 현대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항공 시스템까지 선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리스본 공항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이건 놀라운 속도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네요. 택시 기사님께 말했더니 웃으시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경적 함부로 울리면 안 돼요. 소음 단속도 있고요. 소음 단속? 제 전문 분야였죠. 흥미로웠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 한강, 남산타워. 아름다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살아있구나. 다음 날 아침 국토교통부로 향했습니다. 담당자 박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케빈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어떠세요?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 정확하고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케빈 씨, 혹시 이번 주 목요일 일정 좀 비워두실 수 있으세요? 목요일이요? 왜요? 박 과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거든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특별한 날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교육열이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흥미로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건 목요일에 알게 될 예정이었죠. 목요일 아침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차가 별로 없었죠.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전국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대학 입시 시험이구나.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했나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더니 직원이 말했어요. 손님, 오늘은 차량이 많이 막힐 수 있어요. 시험 때문에 전국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든요. 네? 전국이요? 네, 수험생들이 늦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번의 시험을 위해 나라 전체가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고? 거리로 나갔어요. 평소 붐비던 지하철역이 한산했습니다. 회사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 같았죠. 대신 학생들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모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구나. 이건 한 가족의, 아니 한 나라의 일이구나.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께 전화했어요. 과장님, 오늘 도로가 이상한데요? 아, 지금 국어 시험 시간이거든요. 모든 차량이 서행하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차가 천천히 간다고요? 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한 나라가 18살 학생들의 시험을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니? 국토교통부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케빈 씨, 잠시 보세요.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실 겁니다.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국공항, 비행 일시 중단 준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비행을 중단한다고요? 네, 지금부터 35분간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멈춥니다. 왜요? 박 과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그걸 위해서 비행기를 멈춘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비행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지연은 손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35분간 하늘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오후 1시 5분.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저는 박 과장님을 따라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관제사들이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X72편 착륙 대기 지시. Y49편 고도 유지하십시오. 착륙하려던 비행기들이 하나둘 고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제탑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35분간 모든 비행을 멈추는 건가요? 네, 정확히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입니다. 영향받는 항공편은 몇 편이나 되죠? 오늘은 대략 140편 정도 됩니다. 140편. 수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승객들이 불평하지 않나요? 관제탑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요. 외국인 승객들도 설명하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위를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어요. 착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거였죠. 저 비행기는 어디서 온 건가요? 일본 나리타에서 출발한 편입니다. 원래 1시에 착륙 예정이었는데 35분 대기하고 있어요. 연료는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미리 모든 항공편에 통보하고 충분한 연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행사니까요. 국가 행사. 시험이 국가 행사라니. 저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대기 중인 항공편 목록이 떠 있었어요. 베이징발, 도쿄발, 방콕발, 프랑크푸르트발.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한국 상공에서 조용히 원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매년 하는 일인가요? 네,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3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국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포르투갈을 떠올렸습니다. 리스본 공항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왜 비행기가 늦어요? 왜 소음이 이렇게 심해요?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서는 국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오후 1시 20분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영어 듣기 평가 시작됐습니다. 순간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조용히 있었어요. 왠지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 과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케빈 씨, 저기 보이시죠? 저 비행기들이 지금 3000m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소음이 지상에 전달되지 않도록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사이로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비행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원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십만 명의 승객이, 몇백 명의 조종사가, 그리고 수천 명의 항공 관계자들이 단 하나를 위해, 땅 아래에서 영어 듣기 평가를 보고 있는 50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멈출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후 1시 40분.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종료. 비행 재개 승인. 그제야 관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X72편 착륙 허가. Y49편 접근 시작하십시오. 비행기들이 하나둘 활주로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35분. 겨우 35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저는 그 35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샤워를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저는 호텔 컨시어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거리가 너무 조용한데요.
아, 손님. 오늘 수능 때문에 도시 전체가 조용합니다. 공사도 중단되고 차량 경적도 금지예요. 하루 종일요? 네, 시험이 끝날 때까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달리고 있었지만 경적 소리가 없었어요. 공사장도 조용했고 심지어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토교통부로 갔습니다. 박 과장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케빈 씨, 어제 놀라셨죠? 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케빈 씨, 어제는 비행기만 멈춘 게 아니에요. 네. 박 과장님은 자료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어제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의 모든 소음원이 통제됐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항공기 이착륙 금지, 군용기 훈련 중단, 도심 공사 중단, 차량 경적 금지, 지하철 서행 운행, 119 구급차도 사이렌 최소화. 구급차도요? 네, 긴급 상황이 아니면 사이렌을 끄고 운행합니다. 물론 생명이 위급하면 예외지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나라가 35분간 모든 소음을 멈춘다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박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케빈 씨, 한국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취업이, 결혼이,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돕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 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학원 원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이제 푹 쉬어. 학생들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표정이었죠.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해요. 시험 잘 봤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세요? 네,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와, 신기하다. 한국까지 왜 오셨어요?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나라 전체가 움직이더라고요. 그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수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어른들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났어요. 비행기도 멈췄다는 거 알아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영어 듣기 시험 볼 때 조용해서 집중 잘했어요. 그 학생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웃음을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였구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포르투갈에 있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 한국이 시험 때문에 비행기를 멈췄어. 무슨 소리야? 비행기를 왜 멈춰?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한국에서는 가능해. 그리고 이게 30년째 하는 일이래.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밖에서 공사하고 비행기 소음이 들리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멈출 줄 아는 나라였어요.